6월에 그 바이오 섹터에 아주 큰 이벤트가 있어서 오늘 좀 특별히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열리고요. 이어서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게 될지 받지 못할지 이제 주목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바이오 관련 이벤트가 많은 주, 바이오주 오래간만입니다. 바이오 임상종양학회 수년 동안 매년 얘기했는데 올해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여행주, 소비주에 집중하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안 썼는데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제약과 케미칼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투자하는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와 베링거 인겔하임의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를 역임한 강혜정 고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차홍선 대표님, 글로벌 바이오 시장 이번 주에 대형 이벤트가 좀 대기하고 있다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예, 이번 주 금요일하고 월요일 날에 대형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암학회, 미국 임상 종양학회는 늘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고 알츠하이머 학회도 있어 왔었는데 원래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들어가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게 항암제하고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완전히 이슈가 묻혀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미국에서 항암제를 개발하는 머크라든지 BMS 주가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도 그렇게 코로나 이슈라는 대형 이슈 그러니까 이슈 안에 완전 파묻혀 버렸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집단 면역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흑속의 진주들이 예를 들면 항암제라든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이제 부각될 거로 보이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미국 최대 암학회인 임상종양학회 ASCO가 지금 아스코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암 쪽에서는 세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43%입니다. 뭐냐면은 항암제를 투여했는데 5년 동안 생존하실 확률이 43%라는 거죠. 그럼 역으로 따지면 57%가 더 개발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항암 쪽으로 크게 했던 벤처 기업이 제넨텍이라는 기업은 150조 원까지 시가총액이 올라갔고요. 실질적으로 매출액은 한 30조까지 올라갔죠. 그 다음에 셀진이라는 혈액암 항암제 기업 같은 경우도 110조까지 상승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57%를 누가 개발할 건가 거기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암제 쪽에는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은 150조와 33조입니다. 뭐냐면 전 세계가 1,500조 제약 시장인데 그 중에 10%가 항암제 시장인데 제일 단일 규모로 큽니다. 근데 그 중에서 33조가 뭐냐면은 제로에서 5년 만에 33조가 된 시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면역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식간에 나온 혜성처럼 떠올랐던 면역항암제인데 키투로라든지 옵티브라든지 머크라든지 BMS가 개발한 것인데 그런 새로운 기준을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런 기전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스코라는 이런 기업에 미국 기업이라든지 이제 한국 기업도 발표를 하니까 그런 기전 자체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항암 쪽에서는 이슈가 뭐냐면은 벤처 기업이라는 겁니다. 머크의 키트로다를 머크가 개발한 게 아니고요. 머크가 인수한 벤처 기업이 개발하던 거를 머크가 상업화시켰습니다. 바이오엔텍이 개발한 백신을 파이자가 개발을 상업화시켰죠. 그거 똑같은 논리고요. 두 번째 BMS의 옵티버는 일본의 혼조 교수님이 실험실에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항암제도 빅 이슈가 되는 거는 정말 벤처가 개발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슈는 그냥 쭉 말씀을 드릴게요. 알츠하이머는 뭐냐면 이거 43%도 아니고 치료율이 0%입니다. 그래서 약에 관심이 많은데 다음 주 월요일 6월 7일 날 시가총액 50조짜리인 미국의 바이오젠이 이미 허가는 제출했는데 허가를 될지 안 될지 O와 X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된다면 많은 이슈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알츠하이머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시장 규모는 제로입니다. 제로인데 항암제를 능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왜 이렇게 기전을 관심이 있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월 7일에 바이오젠이 발표를 하는데
뭐 시장에서는 뭐 거의 허가가 나올 듯하게 뭐 한 6대 4 정도로 아니면 7대 3 정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6월 4일에서 8일까지 열릴 그 ASCO 미국 임상종양학회 이게 이제 그 연초에 열리는 JP 모건 바이오 컨퍼런스 글로벌 컨퍼런스에 이어서 제일 큰 행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강혜문 고문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 아스코 임상종양학회 이거 왜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학회에서는 일단 그 임상 그 항암과 관련해서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를 알 수 있고 최신 기술들이 어떻게 또 올라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존 이제 빅파마나 이제 기존의 그 항암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향후에 어느 정도 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벤처 같은 경우는 미국 FDA 승인을 좀 받을 수 있겠다 없겠다 이런 좀 그 생각을 판단을 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데요. 이번에 지금 아스코 이제 올해 열리는 데에서는 이제 기조연설에서 머크 같은 경우는 신장암에서 키트루다가 이제 발표를 할 거고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머크는 그 림파자라는 약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이런 발표하는 좋은 자리가 지금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면역항암제에서 이제 아까 면역관문 억제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영원에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약 33조 그리고 2025년이 되면 약 55조 원까지 이 시장은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5월 19일부터 초록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학회는 6월 4일에서 8일인데 그 초록이 올라가면서 나스닥에서도 반응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초록이 올라오고 나서 이제 어떤 기업들은 30%, 뭐 26% 이렇게 상승하기도 했고요. 초록만으로도 그리고 또 초록만 발표한 것만으로도 약 뭐 16% 이렇게 빠진 그런 기업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이게 그 면역관문 억제제 관련해서 뭐 시장이 굉장히 제로에서 30조까지 컸다. 앞으로는 뭐 50조까지도 더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주목할 글로벌 이슈가 뭐 따로 좀 있나요? 예, 두 가지를 좀 네.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면역관문 억제제는 앞서 이제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이 그 면역항암제고요. 약 그 작년 같은 경우 약 14조 매출액이 되는데 이번에 이슈에 있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옵디보라고 하는 이 항암제에다가 그다음에 렉슬이라고 하는 이 같이 병용 투여했었을 때 단독 투여보다 효능이 더 이제 얼마나 좋아졌는가라는 거를 봤는데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개선된 것이 2배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걸로 지금 발표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카티 치료제 관련해서인데요. 자가에서 동종 쪽으로 이 치료제에 있어서 이 변화가 있고 그 동종 치료제에 있어서도 이 자가 치료제만큼의 효능과 이 안전성이 좀 임상을 통해서 이런 좋은 데이터가 지금 발표될 예정이라 두 가지가 이슈입니다. 네, 그 국내 기업은 이 키트루다 관련해서 뭐 발표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사실은 국내 기업들이 참 해외 기업들은 100조, 200조의 시가총액을 하는데 국내 기업들이 이 면역 관문 억제제 관련해서 물론 과거에 뭐 여러 가지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뭐 뚜렷하게 성과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이번 아스코 같은 경우에 유한양행이나 뭐 한미 이런 기업들이 포함해서 지금 아스코의 그 국내는 11개 기업들이 지금 참석하는 걸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해외 빅파마에 이제 기술 이전이 되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그 유한양의 레이저티닙 같은 경우도 존슨앤존슨에서 지금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관심 있게 빅파마가 이제 이런 거를 이어갈 수 있고 앞서 차홍선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작은 빅파마가 개발한 항암제나 알츠하이머 치료제, 그다음 백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개발되고 상업화에 성공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게도 좋은 기회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은 많이 남았고요. 시간은 모자라고 항상 저희가 그렇습니다. 네. 자, 치매 치료제에 대해서 이번에 승인이 날 것인지에 대한 사견과 네. 그다음에 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바이오 회사와는 뭐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인지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츠하이머 아두카누맙에 대한 이제 사견을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제한적 요법 아니면은 조건부 승인으로 아두카누맙은 승인이 날 것 같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미국 현지의 반응은 지금 반반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그 미국 의사를 대상으로 한 것과 미국 증권시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미국 의사는 약 3%가 승인이 날 것 같다. 그리고 그 미국 증권시장에서는 약 52%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 때문에 반반인데요. 저는 그동안 이제 아두카누맙의 임상 자료를 검토를 해봤었을 때 그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MRI 그 이미징 촬영에 대한거나 몇 가지 그 선별하는 알츠하이머 그 아두카누맙을 투여하는 환자를 선별하는 여러 조건들이 조금 같이 붙으면서 그래도 승인이 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국내 기업들한테도 영향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세계 최초의 그 치매 치료제인데 우리나라도 사실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회사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 치매 치료제는 인류 역사상 개발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준비했는데요. 알츠하이머 그러면 치매 치료제를 뭘 관심을 가지고 볼까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미국 기업은 쉬워요. 그냥 뭐 시가총액 50조짜리지만 뭐 바이오젠이라든지 지금 실질적으로 승인이 들어가니까요.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도 이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국내 기업인데 국내 기업은 이제 진단을 개발하는 기업도 있고요. 지금 치매 치료제 쪽으로 들어가는 기업도 있는데 이렇습니다. 미국 FDA가 초기, 중기, 말기 환자가 있는데 초기, 중기 환자, 그러니까 정상인인 듯하면서 환자인 대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이오젠이 이제 그 효과를 좀 바꾸고 있는데, 개발을 좀 바꾸고 있는데, 그래 되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개발했던 제네릭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아미로드 베타나 독성 단백질을 제거를 하면은 약으로서 인정하겠다는 그런 미국 FDA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백신을 뛰어들면서 많은 기업들이 백신이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치매 치료제도 제가 볼 때는 바이오젠이 되면은 오히려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었고 이런 기업들이 기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뭐 진단부터 그다음 지금 뭐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도 이렇게 합작해서 에피스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CMO도 이렇게 이슈가 될 수도 있고 개발 쪽도 많이 나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많이 집중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이오 관련돼서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항암제하고 치매 쪽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해외 투자도 많이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바이오젠, 일라이 릴리라든지 머크 BMS는 뭐 치매 그다음에 항암 쪽으로 해가지고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고요. 국내 기업은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기전들이 나올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유심히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본의 차홍선 대표와 그다음에 강혜정 고문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